숙향전이고요. 125페이지 먼저 볼게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먼저 보고 가는 거지. 대화의 상황에서의 거짓말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그 효과가 알려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거짓말 해봤지만 거짓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쟤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한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비대칭 정보.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지만 듣는 사람은 진실을 모를 때 성립이 된다. 숙향전 이 부분에 누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누가 누구한테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은 비대칭 정보에서 오는 거고 어떤 양상인가 이거죠.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어머 여기 봐.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만 얘기해 줬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말은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벌써 보기에서 엄청 힌트와 예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죠. 다음,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 사건을 겪는 적강형 소설은 인물이 현실 속에서 선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은 선계와 속계가 지척의 거리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의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여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건 인물이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희 자유연애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꽂힌 사람이랑 사귀어보고 싶어요. 지배윤리인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겁니다. 앞으로 넘어오시고요. 필기할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읽어는 보고 갈게요. 122페이지. 할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숙향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공자께서 바로 선택하시오. 여기 남자의 하나가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애 찾고 있어. 도와줄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숙향이가 셋이 있어. 그 중에 누구 맘에 드는지 한번 골라봐. 이생이 반가워하면서 묻기를 이미 짐작하셨죠. 4번 읽었기 때문에 얘네 원래 천상의 존재였었겠네. 어디 사는 누구고 나이는 각각 몇 살입니까? 하나는 가의 태부 진담의 딸로 18. 우와 좋은 집.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 우와 좋은 집. 여기까지는 3명 중 2명은 잘 사는 집. 권문세가의 딸이야.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거지. 여기 하나가 바로 숙향인 거지. 16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르더이다. 내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하니 2곳은 기꺼이 응답해 주었다. 여기 요집딸, 요집딸.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오호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후에야 몸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더이다.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주를 보면 그게 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 진주가 둘 사이에 인연을
인연을 확인하고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선계에서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숙향이 빌어먹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할미가 누구에게, 이생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너 누구 고를 거야? 상대의 의중을 물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월궁 소화로 소이다 라면서 어머 선계에서의 기억을 더듬는 거지.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 복숭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습니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치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미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시오.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라이다. 집이랑 혼수랑 내가 다 준비할게.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줬더니 숙향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내 거 맞아. 이것이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간의 증표를 확인하고 이제 혼사 진행해보자. 혼사를 추진합니다.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거짓말한다.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배필로 삼기에 불가능합니다. 상대의 의중을 넘어보기 위한 거죠.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생의 진심을 확인. 야, 솔직히 너무 못생겼는데 괜찮아?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요하다 하셔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막상 너무 못생겨서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도 못하고 이미 누군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하면 이미 말만 오간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서는 혼인 취급했으니까.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며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텐데 일이 참으로 난처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신중하게 결정해. 이생이 말하기를 할미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얼굴 보고서 그 여자 고른 겁니까? 숙향병 낭자가 병이 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찌 제가 숙향 낭자를 박대하오리까? 아니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또 그 아이가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더이다. 자, 사실 숙향이는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지. 아까 앞에 대사에서 뭐라고? 이제는 할미의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하고 할미한테 다 맡겼어. 배필을 맞이하며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십니까? 너 혼례 제대로 하려면 부모님 허락받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실까봐 지금은 아래 오지 못하나 엄마 아빠한테 결혼 못하겠는데 얘기 못하겠는데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할 것이다. 아,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요게 혼사의 장애가 되는 거지. 혼사의 장애가 되죠. 고모에게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처하겠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뭐 집안 어른이니까 오케이 그 정도면은 인정이라고 하면서 할미가 허락하며 말을 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사합시다. 이생은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면서 어마어마하네. 할미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왜냐면 되게 그냥 가난해 보이는 초가집 같은 데서 살고 있거든. 우선 이걸 가져다가 보태 쓰시오.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할 테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결혼하면 살림살이에 보태시오 하면서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복야 여흥의 부인이라 라고 하고 좌복야면은 꽤 높아. 한 정이품 정도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차관급 정도 되겠는데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고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 조카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댁에 가서 여부인에게 말을 했는데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왔구나 라면서 어머 이 고모는 미래를 예언하는 꿈을 꿨습니다. 나 오늘 엄청 높은 빌딩에서 저기 무슨 파이프관 같은 거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꿈 꿨는데 아씨 이게 나쁜 꿈인가? 떨어지면서 아 이거 꿈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 진짜 죽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깼어. 예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얼마나 억울하든지. 무슨 꿈이었습니까?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한전에 올라가니 선계지. 한 선녀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숙향이겠죠. 그대의 며느리로 삼으라. 깨어봤더니 남과 일모 한바탕 꿈이었었다.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그렇지. 자식이 없어서 이생이를 아들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이생이의 아내면 자기한테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겠지. 아,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너 결혼할 것 같아. 여자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꿈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 말은 꿈과 현실을 연결 짓습니다. 꿈과 현실을 연결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말했더니 여부인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의 그 탄식은 아니죠. 탄식도 조금 있기는 해요.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리 없으니 역시 네 부친의 성품이 혼사의 장애사항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어찌하겠는가. 오,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는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뜻대로 되겠지만. 그리고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는 아니야. 하지만 꼭 필수는 아닌 것 같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니네 아버지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숙향과의 혼사를 맺을 대책을 고모가 세워주는 거죠. 너 그 여자랑 꼭 결혼하고 싶지? 네. 그러면 그 혼사는 내가 이어줄게. 대신에 아버지가 짝지어준 여자 있으면 걔하고도 또 결혼 한 번 더 해. 그러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부럽냐?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라고 하면서 이 고모도 사실은 엄청 큰 지금 사고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생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라고 했더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겠지 하며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보내주었다. 숙향에 대한 배려지. 결혼하는데 돈 없지? 괜찮아. 우리 돈 갖다 써.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와서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라고 했더니 종들이 여쭙기를 저희들이 혼사를 여러 번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와 거룩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그 집은 엄청 성스러워요. 왜 그럴까? 할미도 선계 사람이니까. 그거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계임을 암시해 주죠. 어느덧 보름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파라솔,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싸 있다고 준비 많이 했네.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나고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바로 어디가 있냐?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누구? 할미의 집을 묘사하고 있죠. 딱 봐도 인간 세상 아니지. 여기에서도 역시 선계임을 암시하는구나. 인물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현실에, 인간 세상에 바로 옆에 집이 신선이 사는 집이야? 비현실적인 거고, 아까 보기에서 봤던 거, 뭐 선계와 속계가 지척의 거리에 있구나. 아, 선계와 인간들이 사는 속된 세계, 속계 가까이 있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선관 선녀 같았다. 이생은 허리를 굽혀 맞절을 하며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었다. 1, 2, 3, 4번 네 문제지만 3분만 드릴게요. 시작!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할미는 숙향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니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숙향이가 말했죠. 숙향은 몸소 혼사를 준비한 거 아니죠. 처음부터 할미가 준비했지. 이생은 숙향에게 부모가 없다라는 이유로 고민하면서 이생은 고민이 1도 없었습니다.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를 주관해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네 아버지한테 말 안하고 고모한테 가서 말했죠? 정답. 여부인은 숙향이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못마땅해 하면서 안 게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면서 예물을 엄청 보내줬지? 5번 틀린 얘기. 답은 4번. A는요, 옷가락에 있는 진주고 B는 고모가 꾼 이상한 꿈이었었지. 1번.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번 정답. 나머지 틀린 거라서 패스. 다음 3번 보러 가죠. 할미는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 숙향의 혼례 의중과 관련하여 이생에게 거짓말하기에 할미는 유리한 입장. 그렇지. 할미는 숙향의 외모에 대해 이생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리해. 이생의 진심. 너 얼굴 보기 사귀는 거 아니야? 너 진심이야? 이것이 맞죠. 할미는 이생이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이생보다 열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를 갖출지 말지는 누가 알아? 이생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3번 괜찮아. 이생은 숙향의 실제 건강 상태와 관련하기에 할미에게 거짓말하기에 불리한 입장. 숙향의 건강 상태를 몰라. 그러니까 불리하지. 답은 5번.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 아니죠. 내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할미의 정보를, 할미의 경제적 정보를 이생도 몰라? 틀린 거 5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선계에서 만난 한 인물로 정해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에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한다. 지배적 윤리는 뭔데? 집안에서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한다? 그럴 리가. 부친이 반대한다라고 해도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는 장가가지 않겠다.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 그렇지.
이생이 자신의 집에 알리지 않고 소원을 풀기 위해 부모 몰래 숙향과 혼례를 추진한다? 자유연애하고 있다. 이생. 그렇죠. 이생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물을 목격하는 신비한 체험은 선의 세계를 작품의 현실 안으로 끌어온다. 아주 선의 세계와 속계가 가깝다. 그렇지. 요지에서 반도 주던 선녀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선계와 속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렇지. 어차피 하나의 세상입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건 1번. 오케이. 일단 정치.